네, 이어서 챗봇 AI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IT 서비스 데스크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요.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AI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특히 보면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IBM CEO였던 지니 로메티는 AI가 앞으로 5년에 10년 내 직업의 100%를 변화시킬 거라고 했고, 이제 구글 CEO인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AI라는 게 뭐 컴퓨터 역사의 한 마지막에 있던 어떤 잊혀진 분야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AI는 과거 우리가 알파고인가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챗봇 하면 또 AI를 빼놓을 수 없이 이제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봇을 만들 때 엔진 부분이 항상 뭐 규모나 어떤 성능의 문제가 있지만 AI로 보통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AI라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알고리즘 기반으로 프로세스나 룰을 만들고 어떤 ERP나 어떤 시스템들이 대부분 이런 알고리즘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뒤에 이제 AI가 나오면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머신러닝에서 좀 더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나온 챗 GPT나 뭐 최근에 또 구글에서 발표한 바드 같은 부분은 많이들은 알고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들 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그냥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챗봇은 뭐냐 하면, 챗봇은 사실은 자연어 처리 기술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이제 어떤 AI 엔진이 인간의 지식을 학습해가지고 어떤 문의를 던졌을 때 에비던스 기반으로 해답을 주는 어떤 대화형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챗봇은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다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제일 중요한 AI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구성할 때 텍스트 마이닝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하는 부분, 아니면 스토리 설계하기 위해서 봇 프레임워크 관련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시스템이라 하면 항상 들어가는 게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뭐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AI로 가면서 이 용량이나 성능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하드웨어만 하더라도 CPU에서 GPU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도 과거에는 뭐 우리가 모바일만 하더라도 뭐 3G에서 썼지만 지금은 LTE, 5G까지 나온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수록 아키텍처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챗봇을 구현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봇은 여러 도입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뭐 몇 가지 보면 이제 브라질 은행 같은 경우에도 IBM 왓슨을 가지고 상담원이나 지점원들을 위해서 어떤 공통 난리지 DB를 만들고 챗봇 형태로 질의해서 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업체도 어떤 금융 쪽에서 은행 계좌 쪽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고 거래 관련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아이카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도 AI 챗봇 콜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 정보 상담이나 뭐 교통 관광 정보 상담 이런 부분들. 또 GS25도 뭐 어떤 챗봇 지니라고 스토어 매니저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스나 어떤 업무 매뉴얼들을 스토어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챗봇을 통해서 지원하면서 어떤 문의 콜이 감소했다는 이런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기업체 단위로 만들었던 부분 챗봇들이 효과는 보통 보면 운영 비용이 낮아졌다. 뭐 상담원들서는 인건비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런 부분들이랑 고객 만족도가 뭐 대기 시간이 없어지고 상담 처리 시간이 단축되니까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챗봇을 만들 때 초기에 있던 대화나 시나리오를 개발해 갖고 이런 변경을 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기계학습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이 틀린 부분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학습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그 업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도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저희 쪽 챗봇도 결국은 이런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챗봇입니다. 이게 이제 앞장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브라질 브라데스코 뱅크의 어떤 KM 부분인데요. IBM 왓슨 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유관부서의 KM을 다 통합에 넣어놓고 챗봇 형태로 상담원이나 아니면 지점 직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빨리 답을 얻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 대상으로 하는 고객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만족도나 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의미에서 고객 만족도가 좋아지고 이런 효과들을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식을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있었고요. 그러면 상담센터에 챗봇이 왜 필요한가? 제가 왜 상담센터라고 적었냐 하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T 서비스 데스크는 어떻게 보면 IT 문의를 상담하는 어떤 원스톱 상담센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나 프로세스도 상담센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티어드 모델로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이렇게 티어드 모델로 서비스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부분이 약간 다른 점이지만 그래서 상담센터의 챗봇이 왜 필요하냐를 본 거고요. 상담센터가 통상 사람이 하는 상담센터에서는 고객 불만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IVR 멘트가 복잡하거나 스텝이 굉장히 많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죠. 빨리 그냥 0번만 눌러가지고 상담원 연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원 연결됐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듣고 그냥 계속 이렇게 좀 대기해달라는 멘트가 나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콜을 전환해 준가 이럴 때 약간 불만들이 생기죠. 이런 경험들은 다들 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채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화보다도 채팅을 선호한다는 어떤 성향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니즈가 있고요. 품질 부분에 있습니다. 상담하고 연결이 됐어도 상담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상담 업무라는 게 굉장히 감성 노동이기 때문에 이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담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상담센터는 약간 품질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들로만 보더라도 상담사 이직률이 평균 전체 노동자의 한 13배가 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1년 미만 상담자가 뭐 전체 44%라고 하는데 사실 SK IT 서비스 데스크에서도 상담원들이 한 100여 명 있지만 이게 이직률이 거의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럼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챗봇인데 하여튼 뒤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챗봇이 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인력 모델 한계가 약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챗봇이 하게 되면 뭐 퇴직 휴가 등 인력 변동으로 이제 서비스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챗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담한 역량이나 노하우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챗봇은 학습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답변이 나기 때문에 이래 응대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접근 채널 부분에서도 지금은 거의 전화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메일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콜들이 폭증할 때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챗봇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용량이 허용하는 한 모든 걸 수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화 연결 어려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360일 언제나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디지털 세대라고 했지만 사회적 트렌드가 지금은 전화보다는 채팅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된다 해서 상담센터의 챗봇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된 거고요. 그럼 상담센터의 챗봇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IT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내부 직원의 생산성 그리고 사용자의 뭐 자가조치 이런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상담센터도. 상담 생산성을 위해서 챗봇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담원들도 또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머리에 담아두고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난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난리지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FAQ 형태로 어떤 들어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정형화시켜서 답변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인덱싱을 만들고 그걸 DB화 시켜 놓고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뭐 단문이나 아니면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원들이 그 난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질문들을 검색해 가지고 그중에서 정확한 게 제일 유사한 게 어떤 것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는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줘야 하는 기반으로 이렇게 퀘스천 앤서링이 되는 그런 난리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담센터 대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직 대부분도 아직도 지금 이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챗봇이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IRQA라는 게 지금 보시던 난리지 베이스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FAQ 형태로 응답 답변을 받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한 추가적인 부분 난리지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데 뭐 FAQ는 어떤 단어나 이런 부분에 미리 정해놓은 FAQ 형태의 답변이지만 난리지 그래프는 그 뭐 엔터티나 이런 부분들 사건이나 개체 이런 부분의 관계까지도 형성해 놓은 어떤 그 지식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색에 굉장히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머신 리딩 포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MRQA라고 하는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진짜 AI에서 지금 나오는 챗 GPT처럼 어떤 질문을 넣으면 원하는 답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객 응대할 때는 상담사들한테 굉장히 이제 미래에 어떻게 보면 난리지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그러면 고객들한테 직접 주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게 어떤 기업체 어떤 MIS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체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부 같은 데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검색해서 그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 기업체 사용자들이 어떤 챗 GPT 같은 어떤 딥러닝 AI에다가 질문을 넣었을 때 자기가 안 되는 정상을 정확하게 넣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담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대행하다 보면 상담사는 미리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MRQA 딥러닝이라는 난리지 베이스가 나중에 상당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채널로서 AI 챗봇은 어떻게 쓰냐? 이거는 과거에 아마 이게 셀프 다이어그노시스인가 셀프 힐링 같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담사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챗봇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거를 찾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챗봇은 뭐 RPA 때도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이렇게 단순한 안내문이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고객한테 직접 열어줘도 이렇게 본인이 질문을 넣어갖고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 이렇게 들은 이게 사용자들이 정확한 질문을 던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사가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역할 자체를 AI 챗봇이 사용자 채널로서 들어가더라도 AI 챗봇은 단순 안내 콜이나 아니면 뭐 고객하고의 리스폰스가 크게 없는 그런 콜들, 뭐 하나를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뭐 이런 정도의 유형으로는 가능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약간 감성 케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AI 챗봇보다는 기존처럼 상담사가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챗봇 쪽으로 이런 단순 문의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널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담사하고 연결이 지연되면 챗봇 쪽으로 바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단순 문의가 상담사 업무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담사는 좀 더 이렇게 사용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쪽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IT 서비스 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밀번호 초기화 그리고 뭐 단순하게 뭐 URL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챗봇이 다 처리하게 되면 이제 IT 서비스 데스크 상담사들은 정말 어려운 뭐 시스템을 쓰다가 데이터를 A를 넣었는데 B가 안 나오고 C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데이터까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사가 좀 고난이도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상담 시스템하고 챗봇을 연계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담 시스템은 전 시간에 봤지만 PBX, CTI, IVR 이런 여러 가지 콜 시스템과 ITSM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챗봇하고 연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챗봇은 통상적으로 텍스트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챗봇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STT, TTS라는 두 가지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STT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스피치 투 텍스트라 해가지고 TTS는 그 반대겠죠. 이게 이제 사용자가 콜을 하게 되면 STT가 텍스트로 바꿔주면 그걸 이제 챗봇 시스템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내주면 그 답을 다시 이제 음성으로 전환해가 상담을 음성으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저희 쪽 SK 쪽에 구현할 때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보면 음성 기반, 텍스트 기반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갖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이게 챗봇 AI 엔진 앞단에 있는 어떤 앱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AI 엔진 쪽으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게 내려줘서 답변을 받으면 다시 이제 거꾸로 고객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음성으로 들어오면 이게 바로 이렇게 앱이 받는 게 아니라 PBX IVR이라는 그 콜 시스템 쪽으로 들어와서 STT, TTS 기술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걸 텍스트로 전환해서 이제 챗봇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답변을 줄 때 AI 챗봇이 이렇게 오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 로그는 이 어드민 툴이라는 데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답변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학습시키는 역할을 후방에서 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나눠보면 SK에서 구현을 할 때는 1단계는 이렇게 음성은 들어가지 않고 채팅으로만 구현하는 요 단계를 구현했습니다. 실제는 SK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IT 서비스 데스크는. 상담원이 이제 고객이 질문을 하면 전화로 상담원한테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이렇게 챗봇에다 할 수도 있고 챗봇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 기반 챗봇이 받아가지고 AI 엔진 쪽으로 넣어서 답변을 찾아갖고 다시 주는 방식이고요. 근데 만약에 AI 엔진이 이제 해결이 어렵거나 이게 답이 없다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면 상담원 쪽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담원이 받아갖고 다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챗봇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레거시 시스템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의가 들어오면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RPA가 들어가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을 조회해서 맞는 걸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챗봇, 그러니까 음성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챗봇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성이 들어갈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앞에 장표에서. 그렇게 보면 음성으로 들어왔을 때, 음성봇이 들어왔을 때는 교환기가 받아서 자동 응답을 하고 다시 요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AI 엔진으로 던져주고 AI 엔진에서 답을 찾아서 이렇게 줄 때는 다시 텍스트로 해서 넘겨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STT, TT에서 요 기술이 이제 음성봇이 들어갈 때는 항상 필요한 기술들이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AI 쪽에서 어떤 상담센터나 IT 서비스 데스크에 챗봇 AI를 구축할 때 그 AI의 기존에 있는 이력 데이터나 모든 걸 학습시킬 때도 이게 녹취 정보가 들어가려면 STT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테스트로 전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어떤 콜 시스템에 추가해서 봇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컨택센터의 방향은 과거에는 사람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AI랑 사람이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AI 같은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밑에 있는 이메일, IVR, 채팅 뭐 이런 부분, IP 베이스드 컨택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기술 발전에 따라 갖고 지금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센터도 아마도 이렇게 AI 챗봇이 대세가 되지 않나 보이는데 아직은 이게 기업이라 하면 기술이 항상 이렇게 뭐 트렌드라고 해서 막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날 수 있는 상담센터 업무가 뭐냐 이걸 인제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대기업도 그렇고 상담센터 이 부분이 완전 풀리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이 위주로 하는 상담이고요. 그게 보조 역할로 이렇게 AI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